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장증후군이 의심되는 아이나 단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궁금증들을 저희 제작진이 받아서 교수님께 대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그럼 아이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궁금한 부분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가 단장증후군이 의심되어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왔어요. 단장증후군은 도대체 어떤 병인가요? 단장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소장의 길이가 짧아지고 장을 통해서 수분이나 영양분의 흡수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장증후군이 발생하는 장의 길이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을 통해 수분이나 영양분의 흡수가 부족한 부분을 정맥 영양제로서 공급받아야 하는 환자는 단장증후군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장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단장증후군은 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장이 광범위하게 손상되고 그 손상된 장을 수술을 통해서 절제한 결과로 발생하는데요. 아주 드물게는 소아에서 선천적인 단장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이 손상되는 이유는 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장간막 혈관 폐색 또는 장천공, 복강내 감염, 장폐색 그리고 외상까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은 재생하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장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면 단장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인데 단장증후군에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단장증후군 환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설사와 체중 감소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단장증후군 환자는 섭취한 음식과 물을 장에서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설사가 나오게 됩니다. 장을 통해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 체중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소아 단장증후군 환자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장이나 발달이 늦어지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고 이외에도 장을 통해 흡수해야 하는 각종 영양소들이 장기간 부족한 상태가 유지되면 체내에서 결핍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하면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혹시 매일 병원을 방문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단장증후군 치료법 중에서 환자 치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정맥 영양제 주사입니다. 정맥 영양제 주사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단장증후군 환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모든 단장증후군 환자가 정맥 영양 주사를 매일같이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까지 다양한 빈도로 영양제를 맞기도 하고 하루에 맞는 용량도 각자 다릅니다. 환자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분과 수분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별로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빈도로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중심정맥과는 그럼 항상 고정 유지해야 하나요? 감염 관리는 집에서 따로 해야 할까요? 단장증후군 환자는 정맥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서 중심정맥관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심정맥관이라는 건 체내의 굵은 정맥에 주사관을 넣고선 이를 피부를 통해서 바깥으로 노출한 거예요. 환자 피하층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정맥 영양제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중심정맥관이 있으면 정맥 영양제 주사를 맞을 때마다 혈관에 주사를 새로 찌르는 고통은 피할 수 있는데요. 처음 삽입할 때 간단한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어서 감염이 되지 않게 조심해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단장증후군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물 치료는 테두글루타이드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최근에 개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단장증후군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전이 소장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증식하도록 자극하고 그로 인해서 소장의 흡수 능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문제는 매일 자가 피하 주사를 통해서 투약해야 하고 약을 주사하는 기간 동안에만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데 그리고 또 약값이 매우 비쌉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단장증후군 환자에게 사용이 허가되었는데요.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단장증후군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랫동안 단장증후군 환자의 장 길이를 늘려서 흡수 능력을 개선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되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수술이 연속 가로 장 성형술, 스텝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약 20년 전부터 단장증후군 환자들에게 적용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에 포함돼서
더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고, 단 모든 단장증후군 환자들이 이걸 시행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한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소장이식 수술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수술일까요? 네, 소장이식은 단장증후군 환자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소장을 이식하고 단장증후군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안타깝게도 소장이식 성공률이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가장 흔히 시행하는 고형장기 이식 중에서 가장 저조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소장이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이식받은 소장이 적절하게 기능을 한다면 단장증후군 환자는 과거와 같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장이식 성공의 장애물인 이식 거부 반응과 같은 합병증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미래에는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아이가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장증후군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식습관 관리입니다. 단장증후군 환자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없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을 포함한 각종 액체류의 섭취를 주의하는 것인데요. 단장증후군 환자가 물을 많이 섭취하면은 그 물이 다량의 설사로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탈수 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합병증들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합니다. 당분과 수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 또한 설사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주스나 요구르트, 생과일, 사탕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방질이 많은 음식도 장에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단장증후군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흡수가 잘 되고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서 쌀밥이 있습니다. 쌀밥과 함께 지방이 적은 고기나 두부,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 위주의 반찬으로 식단을 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밥 대신 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수분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익힌 음식이 날 음식에 비해 영양소 흡수가 훨씬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장증후군이라는 병이 아주 희귀 질환이라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질환에 대해서 이해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